올해는 코로나19로 눈꽃 떨치 없이 바쁘시고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과 우리 도민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덕분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경남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 의도이니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도민들께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분들을 꼽자면은 비대면 생활 양식으로 인해서 기존의 대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휴관과 중단 등으로 대인 서비스의 최전선인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일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복지 영역에서 무엇을 바꿔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각종 시설 방문 등을 통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분야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되면서 대면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던 이 사회복지 영역은 새로운 변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는 새로운 비대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과학 기반 돌봄 서비스 추진, 빅데이터 기반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등 이 스마트 복지 보건 정책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후에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도립 사천 노인 전문병원, 금강 노인 종합복지관, 중부권 돌봄 노동자 지원센터, 병원선 진료 현장 등 다양한 현장을 제가 둘러본 바가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사회복지 직능 협의 회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설별 애로사항을 정치한 적도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활동하고 계신 사회복지 정책 연구에서도 또 세미나도 있었는데 그에도 참석해서 전문가들의 의견 또 우리 의원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이 돌봄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 방향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더 문제는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면밀히 항상 파악해서 종합적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많이 또 방문을 해보시면서 또 현장에 생생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접하신다고 하니 우리 경남도의 코로나 대응 태세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우문현답이라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사회복지 현장을 더 많이 좀 돌아보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청취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복지 시설 등의 보조금 집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별점 화면 1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된 보건복지국 사업별 예산 집행 중에 제출된 그 집행률 50% 이하의 사업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9월 말 기준이 되어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집행 부진 사유를 보면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행사 미실시가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교부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장님, 올해 지금 현재까지의 사회복지 관련 집행률로 볼 때 감액 내지 불용될 사업 예산이 얼마나 추산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금년 계획 사업들 중에 비대면이 가능한 사업은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면이 불가피한 사업들은 하반기로 시기를 조정해서 이제 집행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하반기에도 장기화되면서 집행 못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난 제4회 추경 시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자활가족 한마당 대회, 노인 게이트볼 대회 등 18개 사업 153억을 감액 처리했고 이제 추경 결과 있는 예산 중에 연말까지
집행을 못할 불용액은 한 11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 비대면 온라인 사업도 함께 준비해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보면 감액이 한 153억, 그리고 불용이 11억에서 163억 정도 되는데, 본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용 내지 감액되는 사회복지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기 위해서입니다. 해결관계법상의 재원을 다시 재투입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국비 반납금을 제외하고 또 순수한 도비 자녀권에 대한 해당 금액만큼 다음 연도에 이 부분을 좀 기금으로 적립해서 코로나19 같은 재난을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사회복지 분야의 이 자녀 예산에 대해서 기금 설치를 좀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기금이 또 사실은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 기금 제도를 활용하면 이제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현재 예산 불용액 중 약 80%가 이제 국비이기 때문에 실제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수입액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의 경우 원금 회수가 없는 이제 사업성 기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일반 회계의 별도의 전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기금이 잠식되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5조 521억 원으로 도 전체의 예산의 44.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또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말씀 주신 이 기금 설치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을 공급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 복지 기금의 도입 여부는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 따른 이 재정 지출 변화하고 우리 도 전체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장기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이제 이 토론회와 그리고 또 TV 토론을 통해서도 이 재난 사회복지 재원에 대한 기금 조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긴급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또 효율적인 도 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이 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한번 고민해 보시죠, 같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코로나19 같은 재난 발생 시에 이 사회복지 자녀 예산은 향후에도 복지 재원으로 다시 좀 투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국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예산부서와 함께 협의를 해서 재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창원의 한 원룸에서 모녀가 사망치 발견됐습니다. 어머니의 돌연사 후에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딸은 굶어 죽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게는 미약하나마 잡고 있던 사회의 끈이 단절되는 절체절명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존의 취약계층 외에 새로운 취약계층의 발생 여부와 종류 등을 파악하고 또 새로운 자격 기준에 대한 기준 설정도 필요하고요. 또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새로운 취약계층은 누구인지, 그 대상별 종류별 위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러한 필요한 서비스가 또 무엇이 또 필요한지를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코로나19 이후에 사회 서비스 공백에 대한 실태 또는 욕구 조사를 시행한 적이 우리 도가 있는지, 있다면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복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출발점인데요. 우리가 용역 등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서 시행한 적은 없지만 이제 코로나19로 복지 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복지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복지 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도도 그 필요성을 이제 인식을 하고 복지 정책을 위한 2021년도 예산안에 주민의 복지 수요 조사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 서비스 실태 조사와 주민의 욕구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복지 수요와 인적 물적 자원의 조사 분석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 추진과 효과적인 민관 복지 자원 배분으로 도민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이 용역의 충실한 이행과 또 용역에 따른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실태 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내년도에 이제 급한 부분부터 우리 도가 좀 선제적으로 조사 내용을 가지고 좀 그 사업을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중앙부처에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강력히 좀 건의를 해서 도가 좀 적극적인 이 좀 사업의 추진에 좀 활력을 붙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집단 돌봄에서 개인 돌봄으로 이게 전환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도기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복지시설의 생활을 그 가족이 대신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 돌봄을 하게 됨으로써 생계를 이어가는데 곤란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뭐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단계 조정에 따라서 이제 복지 시설이 뭐 휴관을 하고 또 부분 운영하고 이런 등 해서 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긴급 돌봄, 긴급 복지 등 다양한 정책의 대상자 기준을 완화해서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해오고 있고요. 또 복지시설 휴관으로 인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맞춤형 긴급 돌봄,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다양화해서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고도화 사업 추진, 그리고 경상남도 ICT 통합센터를 설치해서 도민 중심의 스마트 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복지 시설이 또 휴관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제 장애인이나 또 노인에 대한 이 돌봄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가족에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현금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아마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지금 재난지원금에 대한 다시 논의가 좀 되고 있는데요. 국장님, 우리 도에서 개인 돌봄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이 사각지대 없는 돌봄이 이제 더욱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이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이 학계 복지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제 의견이 좀 나뉘어져 있는 편인데요. 이 바우처 남용과 복지 누수 방지를 위해서 개인에게 필요한 모든 돌봄을 이렇게 현금으로 가족에 지급해서 활성화하자는 이제 의견도 있고요. 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돌봄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부정수급할 우려 이런 등 이제 부작용도 제기한 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자체는 좀 검토되어 볼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좀 더 전문가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지원금을 최초로 주장을 하셨던 분이 우리 김경수 지사님이신데 그 이후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 이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도가 좀 선제적으로 한번 깊이 검토를 해보고 또 지사님께 한번 건의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코로나19가 사실은 또 다른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사회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지금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 등이 비대면으로 인해서 환자나 입소자 또 가족 간의 대면 불가로 인해서 사실상 심리적인 불안감이 매우 큽니다. 사실 본의원의 모친도 요양병원에 지금 모시고 있는데요. 제가 면회 한번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사실 이제 지금 또 안 되지만은 면회를 또 신청해도 1시간 전에 미리 부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1시간 전에 간호사부터 해서 휠체어에 앉히고 또 사전 준비를 해서 모시고 제가 계신 게 5층인데 5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려면 또 시간도 있어야 되고 1층에 내려와서 문 앞에 있습니다. 정문이죠. 정문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투명해서 거기에서 또 뭐 이렇게 비말이 튕길까 싶어서 또 한 2, 3m 떨어져서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제가 문 앞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전화기를 이제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요. 얼굴도 그렇게 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심리적인 문제가 저 자신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계속 대안 없는 대면 금지는 가족이나 환자나 다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한 모든 요양시설의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서로 걱정을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 심리적인 마음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이제는 좀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가지고 현재 좀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초기에는 이제 면회를 금지하는 걸 원칙에 비대면 전화 정도 이렇게 하도록 하다가 이게 워낙 장기화되기 때문에 이걸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복지부에서는 이제 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시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비접촉이라는 것은 시설의 주 출입구에 가까우면서도 생활실 등과 분리해서 어르신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 별도의 공간에 건물 외벽 유리문이나 비닐 칸막이 등을 활용해서 공기가 오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면회를 하게 하는 의원께서 설명해 주신 이제 그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 면회 공간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임종 환자나 와상 환자의 경우에는 별도 공간에 출입과 동선을 분리하고 이 방수성 긴팔 가운, 안면 보호 등 개인 보호를 착용하고 그 병실로 가서 면회하거나 별도 공간에서 면회하는 것도 제한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접촉 면회 기간 동안에는 입소 어르신 상태를 환자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시설장 면담을 상시 운영해서 어르신 및 보호자의 심리 불안감 해소에도 노력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비접촉 운영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 입소 어르신들과 보호자의 그 염려를 완화하는 등 심리 방역 강화에도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그 제안을 좀 드리면은 이 공중전화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 공중전화박스처럼 화상전화기를 설치를 해서 각 건물의 입구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화상전화기를 들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은 사실 환자들이 1층까지 내려와서 또 움직여서 면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화상전화기만 있다면은, 안 그러면 한 곳에 있다면은 거기에서 통화를 통해서 화면을 보고 저는 입구에서 그 전화기 박스 안에서 얼굴을 보면서 하면은, 왜냐하면은 밖에서 화상 이런 전화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화상 전화를 갖고 있지도 않고. 그래도 마음적으로 내가 병원까지 와서 병원 입구에서 이렇게 전화를 드립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의원님께서 우리 복지정책 연구에 뭐 활동도 하시고 또 이런 현장 의정 활동까지 하시면서 화상 전화기실 도입과 같은 이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비대면 면회를 위한 화상 전화기 설치는 이제 각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의 뭐 건물 사정이나 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 그 필요성은 판단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우리 요양시설 입원 환자 가족들의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비접촉 면회를 활성화시키고 이 화상 전화기 도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도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의료시설이나 또 복지기관 이런 것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한번 좀 설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양시설에 있는 이 환자들은 항상 사실 그 외롭고 또 가족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또 입원 환자를 걱정하지 않도록 또 그다음에 가족과의 단절 문제가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방금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은 시범적으로라도 내년에 추경에서라도 한번 예산 편성을 해서 부족하다면 한번 실시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도입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일상화된 마스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질문 요지가 마스크 생산과 유통, 제조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또 이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에 대한 질문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소관 업무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별첨 2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폰은 도내 마스크 제조업체와 김해시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도내 마스크 제조업체 현황과 마스크 생산량이 뭐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마스크 제조업체 현황은 11월 25일 기준으로 총 52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수요량 급증에 따라서 올 3월에는 4개소였는데 현재 52개소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 중 77%인 40개소는 따로 식약처 허가 없이 판매가 가능한 일반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12개 업체는 이제 식약처에 등록을 받은 이제 공중위생용 마스크 생산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스크 생산량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허가를 거치는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생산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11월 3주 보건용 마스크의 전국 생산 현황을 보면 약 1억 4,046만 개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면에 일반용 마스크는 이 수거 사항에 따라 업체별로 또 다르고 신고 의무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생산량을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서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을 뭐 일주에 1억 개 이상 생산한 것을 봐서 일반용도 이보다 더 이상 많은 양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이 마스크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제대로 정립이 안 되고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도정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게 파악도 안 되고 부서 간에 이 내용도 정리가 좀 안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소관 부서를 좀 한번 명확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한번 보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부분으로는 마스크 제조 인허가에 관련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하고 그리고 산업용 마스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업무의 관리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해 지역의 경우를 제가 소개를 드리면요. 식약청 그 허가업체가 한 군데고 일반 마스크가 12군데입니다. 그리고 아직 미등록된 데가 한 6군데 해서 총 한 20여 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직 도내에 일반 산업용 마스크 생산 업체는 또 우주순처럼 또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김해시의 추정에서 마스크 제조량을 한번 추정해 보면요, 122만 장
월 3천만 장, 연 3억 6천만 장입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 지금 또 파악되지 않는 걸 합치면은 상당히 많은 수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재고 과다와 가격 폭락, 공급 과잉의 악재로 인해서 향후 도산과 폐업의 사회적 문제가 아마 심각하게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혹여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민과 국민들에게 저품질의 불량 마스크 등이 공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일명 박스가리로 인해 가지고 불량 마스크가 도민의 생명을 위협함과 동시에 도내 마스크 공장들의 도산을 부추기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둔갑 마스크는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요. 잠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띄워주세요. 뭐라고? KF 얼마요? 그러니까 뭐라고 알맹이만 하는 거 있잖아요. 알맹이만. 벌크. 벌크로 해가지고 200원씩 줘요. 중국산은. 엄청 싸구만. 일단 사람들이 다 공사 작업 안 하고 그냥 포장만 해가지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럼 시사청이 알 수가 없잖아,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KF 부상만 맞으면은, 상관이 없다니까. 부상까지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형님도 아시네. 그치, 알지.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인증된 공장에서 그냥 포장지에 그냥 꽂아가지고 해도 자기네가 뭐 했다고 해도 뭐 상관이 아무 이유가 없으니까, 잡히질 않으니까, 그냥 다 그렇게 해버린 거야. 나 너무 싸네. 그래서 200원에 띄워가지고 150원이니까 200원에 띄워야. 나 그거 해야겠다. 이거 훨씬 단가가 엄청 싸니까 뭐 문제해봐야 6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업체들이 죽어나가는 거야. 우리한테 업체대로. 그러니까 280원밖에, 세가가 280원밖에 안 하니까 280원에서 480원 받아도 400원, 500원 받아도 뭐 인터넷에서 400원 받아도 단가가 나오는 거야. 예, 방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 코로나19로부터 사실 그 전에 우리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마스크 생산을 해오던 업체들이 또 업체들에게 우리가 무한 신뢰를 보내주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 수급이 안정이 되다 보니 영세 업체들이 줄도산을 하는 그런 상황을 지켜만 봐야 합니다. 본의원은 도내 마스크 제조 기업들의 줄도선과 폐업을 방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김해시가 일부 마스크 판매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지원과 또 수요 업체에 대한 연결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참고해서 현재 도청과 교육청의 마스크 구매에 있어서 도내 마스크 생산 업체들과 도내 수요업체 공공기관들과 연결하는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본 이 마스크 박스 가리는 이제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서 차익을 얻는 불법 유통 사례인데요. 현재 관체성에서 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을 법적 근거로 해서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 박스 가린이 유통은 전국적인 유통이고 이제 적발하기 어려운 불법 거래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경우에는 주로 경찰청 신고 접수 시 사업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경남지방경찰청 협조를 받아서 이 마스크 불법 유통을 건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확대에 대한 의견 제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코로나 상황 이후 마스크 대란을 경험하면서 전국적으로 이 마스크 생산업체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제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을 주었지만 그 이후 현재는 이제 과잉 생산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을 의원님께서도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이제 국내 업체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수출 장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수출 규제는 다 현재 폐지를 했고 또 산업부 등을 통해서 산업 지원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내의 수요 확대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 시군 등 강원수에서 지역 생산한 마스크를 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 방안을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업 지원 소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지역 생산품 판매 마케팅 차원에서 우리 관내 생산 마스크가 수출 또는 내수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방안을 그 아까 김해 사례 등을 뭐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본의원이 듣고 싶은 말씀들을 다 해주시니까 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기업들이 도산하지 않고 또 우리 도민들이 마스크로부터 혹여나 또 위험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해서 잘 수행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